작은 서점. 그 거리는 시간의 권력을 부여한다. 그 거리는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 거리에 인생을 걸었다. 그 거리는 100m.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영정입니다. 우오토 작가의 만화 100m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00m 달리기 전국 1위였던 주인공 토가씨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열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자, 다독이 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혜나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컨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한 달에 한 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칼럼니스트인 박소령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여쭙고 싶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게 좀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고요. 예. 오늘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예,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요즘 달리는 그런 문화는 별로 안 즐기고요. 이제 못 달려요, 제가. 근데 그 단거리는 굉장히 그러면 그 학창 시절에 100m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셨겠네요. 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학교 육상부 선수였어요. 와.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엄청 관심이 많답니다. 딱 알맞춤인 네네. 책이네요. 네. 달리기 선수와 지금 대화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담을. 예,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만화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 이제 곧 오기도 하고 여름 휴가도 이제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또 특히 이제 이 작은 서점의 박수정 PD님께서 달리기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 작은 서점 들어주시는 다독이님들이 많다고 알려주셔가지고요. 걸맞는 100m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뭐 조금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책 제목은 이제 100m예요. 단거리 이제 그 육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00m라는 요 달리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0m. 이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100m 엄청,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20초 넘게 달리고 25초 넘게 이런 친구도 많죠. 이거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기록이 얼마나 저는 80m,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100m도 있었지만 80m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초단거리 80m 선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100m라는 숫자가 그게 제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게 좀 확 저는 와 닿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게 지금 일본 만화란 맞습니다. 거죠? 네.
작가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작가가 예.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본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모토라는 게 이제 필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13살 때부터 만화를 투고했었고요. 사실 2018년에 그 일본의 한 만화 잡지에서 요 100m라는 작품으로 연재를 데뷔했는데 당시 나이가 이제 19살, 20살 요때쯤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분이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된 거는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라는 후속 만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만화로 일본에서 데스카 오사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 그 시상식에서 사상 최연소로 대상을 탔었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고요. 현재 이제 만으로 29살이 된 작가님이신데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천재 작가, 천재 신인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분입니다. 네. 천재 작가의 작품을 오늘 만나는 거군요. 만화책이 5권이죠. 맞습니다. 5권. 근데 5권이면 비교적 그 좀 짧은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본 보통의 일본의 만화. 만화 작품들은 이제 수십 권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5권은 굉장히 이제 압축적인 길이감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 자 우리 박소영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경영 경제 책을 여기서 많이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스포츠 분야로 갑자기 건너뛰신 이제 건가요? 메시지 중심으로 지금까지 네. 소개를 많이 해왔는데 네. 사실 이거는 기승전결이 좀 명확한 만화라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최민석 작가님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네, 스포일러가 최대한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주인공 이름은 토가시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게 발이 빠르다는 것. 이어서 100m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잘하는 거냐면 전국 1등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인생에서 총 3가지 시기를 다루는 게 이 만화의 전부고요. 1권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 2권부터 4권까지는 고등학생 시기, 네. 5권이 성인이 된 시기이고요. 각 시기마다 이 토가시라는 인물이 나는 왜 100m 달리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 그 아이의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그 아이의 성장기를 좀 다루는 맞습니다. 그런 만화군요. 자, 1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학년부터 시작이 돼요. 네. 네. 이때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런 내면의 불안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시에 열기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열기란 단어가 이 친구의 인생에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점점 돼 갑니다. 열기라는 게 뭐 열정 같은 걸까요? 맞습니다. 네, 네. 한자어로는 그거를 열기라고 쓰는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사실 좀 안 쓰이는 표현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어느 날 같은 반에 전학생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왕따에 가까운 존재감이 없는 친구예요. 이름은 코미야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방과 후 어느 날 이 코미야가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주인공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둘 사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물어봐요. 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뛰는 거를 라고 했더니 코미야라는 전학생이 괴롭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인공은 근데 그럼 너 왜 뛰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코미야는 신경이 분산되니까 현실보다 괴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현실이 흐릿해지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친구는 가정 문제로 어떤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까 도망치는 수단으로 달리기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그 말을 듣던 이제 주인공 토가시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냥 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심플한 룰이 있어. 대부분의 문제는 100m만 그 누구보다 빠르면 다 해결돼 라는 답을 합니다. 사실 이 답변은 참 묘하고 좀 이해하기 언뜻 어려운 추상적인 답변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주인공이 나는 스스로 왜 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답을 한 장면이다라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약간 그 저학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반에서 잘 네. 뛰면 네. 그냥 그거 자체로 핵 인싸가 되거든요. 네. 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이 첫 이제 6학년 아이들의 대화에서는요. 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뛰는 거 좋아해 하면서 나눈 대화. 둘의 관계가 이 이후에 좀 달라지나요? 예. 그래서 코미야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100m를 지금부터라도 잘 뛰면 빨라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공 토가시가 근데 그걸 정하는 건 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답변도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부터 주인공은 이 전학생 코미야에 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줘요. 네. 그랬더니 단기간에 전학생의 달리기가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운동회 날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미야가 100m 달리기를 이제 하려고 할 때 다들 비웃어요. 근데 이때 주인공 내면에서 또 뭔가 열기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코미야한테 말을 막 외쳐요. 네. 본때를 보여줘. 넌 빨라. 라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코미야가 극적으로 1등을 해요. 그 1등을 한 다음이 이런 대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다. 빠르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그 빠름이 모든 걸 바꿔놓는다는 걸. 네. 이 대사로 만화가 총 이제 40화의 5권 분량인데요. 네. 1화의 끝 장면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코미야가 1등을 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사실 예상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미야가 변화합니다. 1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도 밝아지고요. 반에서도 이제 핵인싸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반대로 주인공 토가시의 일상은 다시 열기가 또 사라지고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둘이 방과 후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전학생 코미야가 주인공한테 너 나한테 달리기 폼을 다시 한 번만 좀 정식으로 봐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내가 봤을 때 너의 지금 현재 주법으로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워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의외로 코미야가 충격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나 이제 기록에 연연 안 할래. 무엇을 위해 달리냐는 자유니까 그냥 1등 못해도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나 달리겠어. 집착 안 할래. 괴로워지는 달리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답은 코미야의 진심이 아님이 조금 뒤에 밝혀지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죠.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주인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어느 날 중학교 레벨에서 100m 달리기 전국 우승자가 잠깐 뭔가 학교적인 행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승자인 중학생은 이 달리기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데 주인공 토가시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요. 네. 너는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50배 재능이 있어 라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2배도 아니고 50배라는 네.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수치를 제시했어요. 반면 그 전학생인 코미야의 달리기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그 코미야가 달리냐면 달리기 폼이 바뀌었다는 걸 다들 인지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기록도 놀랍게 주인공 토가시에 거의 근접해질 정도로 빠른 달리기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학생인 전국대 우승자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달리기 안 맞는 것 같다. 너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같이 즐기기만 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는 이 달리기 너무 전력을 다했고 이렇게 되면 한순간만 딱 1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사실 지속되지 않는 1등은 실력이 아니고 그렇죠. 실력이 없는 영광은 비극만 낳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작 100m의 인생이 망가진 인간들도 있고 기분이나 감정으로만 뛰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상 때문에 죽어라고 하면서 네. 달리기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줘요. 이게 중학생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너무 놀랍지 너무나 않습니까? 심오한 얘기를 지금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말을 들은 그 전학생 코미야의 답변은 놀랍게도 씩 웃으면서 그럼 나도 한순간은 영광을 거머쥘 수 있겠네요 라고 반문을 하고
이제 달리기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불타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어. 우선은 한번 네, 그 영광을 한번 맛보고 싶어. 네. 그러니까 그날 그러면 밤과 후에 둘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예,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네. 코미야가 주인공 토가시한테 진지하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어떤 기록도 관중도 없이 100m 달리기를 하자. 그래서 토가시는 이거 왜 해야 돼 잠깐 생각하다가도 열기의 예감이 느껴졌다라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가시는 진짜 전력 질주를 해요. 네. 이기고자 이를 악물고 전력 질주를 난생 처음 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실 10여 초를 달리면 달리기 100m는 끝나버리니까요. 달리고 났더니 저 멀리 뒤에 코미야가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너무 많이 달려서 피로 골절로 발등 뼈가 부러진 상태로 네. 사실 코미야는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토가시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이 친구를 뛰게 만드는 걸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서 주인공은 2등을 해요. 근데 1등은 코미야였던 거예요. 꿈속의 코미야가 말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별하지 않아. 1등은 이제 너만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토가시는 반문을 해요. 근데 너 발 부러졌잖아. 어떻게 달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코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꿈속의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력을 다하지 못했어. 근데 넌 전력을 다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악몽에서 주인공이 깨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불안감이 폭증하기 시작해요. 네네. 만약 얘가 오늘 발이 안 부러졌다면 네. 전력을 다했다면 나는 졌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면 내 인생은? 막 이런 질문들이 막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고향, 경주의 양분, 패배 공포를 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이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처음 느낀 순간 네. 이 친구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 구조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그런 결정적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토가시라는 친구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고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았는데 예. 근데 항상 전력 질주를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겼어요. 근데 진 친구가 해준 그 꿈속에서 그 한마디가 네.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져온 네. 거잖아요. 아, 이 이후에 이게 사실 운동이라는 게 이제 멘탈인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어떤 사실 실제 패배를 한 것도 아닌데도 글쎄요, 네. 아닌데도 이제 패배의 감정이라는 게 불안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날 이후 갑자기 그 전학생 코미야가 사라집니다. 이제 선생님이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야에서 확 사라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당연하지만 또 중1 때부터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중2도 또 우승을 합니다. 근데 2번 연속 우승을 하고 나서 스스로 이걸 깨달아요. 아, 나의 재능은 퇴화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은 이미 멈췄고 나는 언젠가 누군가한테 따라잡힐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네. 생각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 육상 덕분이고 육상에서 이겨서 얻은 건 육상에서 지면 잃게 되니까 달리는 거는 무섭고 하지만 달리지 않는 거는 더 무섭고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계속 이기는 수밖에 없어. 라고 결심하면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권이 끝나게 돼요. 육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은 육상에서 지면 다 잃게 된다. 사실 네. 그렇지 않은데 그 지금 학생들은 네. 여기 지금 매몰되죠. 네. 네. 다 매몰돼 있고 몰입하고 여기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는 실정인데 근데 지금 이게 1권 내용이란 말이죠. 1권입니다. 총 네. 5권인데 네. 전 사실 그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네, 가서 이 지금 또 우리 박소령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얘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책을 더 한번 마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서 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 네.
뭐예요? 네. 스토리만 이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왜 달리기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많은 답변들이 나와요. 등장인물들마다 각자의 답변이 있고 또 하나의 정답이 당연히 없고요. 한 명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 달리기는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비유적인 어떤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자 한 명 한 명의 독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사실 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어떤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직접 답을 냈을 때 사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숙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님은 이 일을 왜 하시나요? 갑자기 얘라는 질문을 저한테 좀. 근데 진짜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딴 얘기를 하자면 누가 더 빠르게 달리는가라는 대화보다도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너 몇 초 뛰었어? 이번 대회 때 누가 1등해 걔는 몇 초였어? 너는 뭐 그 기록을 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는 왜 달리는데? 네. 라는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놀라웠거든요. 네, 이렇게 또 쑥 저는 왜 아나운서 일을 계속 하는가? 좀 진짜 재밌어서 하거든요. 계속 뭔가 나 스스로의 개발을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 왜 아나운서 하니라는 질문보다 대부분 다 그거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프로그램 했었어? 근데 이런 질문 쓱 받아보니까 네, 좀 제 직업에 대한 좀 성찰을 하게 되는군요. 자, 그럼 100m 이 만화책에서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주인공이 2권부터는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재밌는 게 혼자 달리기가 아니라 단체 달리기. 즉 개주를 하면서 이제 배우고 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주변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육상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데 그 주변 인물이 이렇게 말하고 그만둬요. 내가 계속 뛰는 한 설령 세계 1위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추월당한다. 어차피 끝에 가선 다 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열심히 연습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얘기하고 그만둬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의 육상부의 선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여자 선배고 이제 아오이라는 이름의 선배인데 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물어봐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데도 내가 연습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속해 있는 육상부랑 미식축구부 간에 이제 동아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갈등의 이제 해결책으로 운동회에서 개주로 우리 한판 승부를 벌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8명이 100m씩 달리는 미식축구부가 있고요. 육상부는 사실 이제 인원도 적고 좀 왕따에 가까운 동아리여서 4명밖에 없어서 4명이 쪼개 달리고 그중에 한 명을 심지어 여자 선배인 아오이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훈련했던 육상부가 운동회 당일 그 여자 선배 아오이를 1번 주자로 내세웁니다. 근데 모두의 기대와 달리 이 친구가 거의 미식축구부의 남자 선수와 근접하게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던 학생들이 막 웅성웅성 대화를 해요. 그래서 뭐야 아오이한테 저런 재능이 있었어? 라고 놀라워하는데 한 명이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아마도 날마다 수도 없이 혼자서 연습했으니까 일상의 차이로 이기는 거지. 일상의 차이로 이기는 거다. 이 말 굉장히 좋다. 좋죠. 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실은 앞서서 끝에 가면 어차피 다 지잖아 라고 그만두었던 그 사람입니다. 네. 사실 어차피 우리는 생물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끝에 죽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사실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나 좀 세계 최정상의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국 결과 목매지 말고 이제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충만하게 보내는가.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결과가 좋으면 좋고 결과가 안 좋아도 그냥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요 책에서도 그러네요. 좀 메시지로 읽히는 것 같았습니다. 만화책에서 우리가 이 메멘토 모리 개념을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삶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결국 우린 다 필멸하는 필멸자이라는 거를 주는 메시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군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네. 이제 마지막 5권에서 토가시는 드디어 성인이 되고요. 실업팀 소속의 프로 선수로 뜁니다. 네. 근데 사실 10대 시절의 재능으로 반짝거리는 그 승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제 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토가시는 10년 정도 위의 선배인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네. 분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이 무엇인지 모르면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분명 현실을 직시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지. 인정하기 싫은 것도 인정해야 되고, 하지만 정말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그걸 마주본 상태에서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눈을 감고 우두커니 서 있게 돼. 라고 무겁고 예리하고 어려운 조언을 해줍니다. 네. 사실 주인공은 처음에 들었을 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너무 어려운 네. 이야기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이 만화 전체에 저는 하이라이트 씬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도 여기를 제일 기억하실 텐데 그가 어떤 현실과 직면하는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네. 놀이터에서 찾아옵니다. 그 놀이터 네. 씬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저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화에서도 만화에서 네.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들어볼까요? 사실 네. 거의 비슷하게 네, 묘사가 네, 네. 되는데요. 주인공이 스포일러니까 뛰어넘고, 아, 맞다. 네네네, 뛰어넘고, 답답해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다독이 분들에게 네, 근데 스스로 인정해요. 나는 참패했다. 나는 진즉에 끝나 있었다. 라고 이제 현실은 인정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전력을 다해 승부하는 건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렵다. 그런데 정말로 한없이 극히 작은 순간 가슴이 설레지.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인생을 날려버릴 수 있어. 바로 지금이다. 살아야 되는 건 지금.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 주인공은 어떤 좀 본인의 발목을 쥐는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달리기를 다시 하러 나갑니다. 네.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네. 네. 이 사람한테 달리는 이유는 사실 살아가는 이유는 열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면하고서야 내가 지금 왜 달리지? 라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전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또 같이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네. 좋은 작품이었구나. 만화를 꼭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네. 스포츠의 막 역경을 이겨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성적을 내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박수 받고 이런 서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삶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언젠간 질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조금 이면을 보여주는 조금 색다른 컨텐츠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저는 5학년 때까지 했는데 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잘 달렸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제 욕심이 너무 과해지니까 그 제 몸이 그 욕심을 앞질러 가는데 이 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간에 넘어지는 사고를 한 두 번 겪고 나서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재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내 욕심과 내 능력이 이렇게 네. 일치하게끔 살아야 되겠구나. 그 큰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어린 나이에 네. 깨달으셨네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재능이 없으면 좀 바로바로 포기를 해요. 욕심을 내지 않고. 근데 조금 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삶을 조금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만화입니다. 100m 어떤 독자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요 독자의 층을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두 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것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막혀있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 네. 네,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안 떠오른다 싶으신 분들한테 이 만화를 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답변들이 만화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중에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답변을 좀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화를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서 요즘 볼만한 만화 있나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 만화가 저는 최근 옛날도 원체 세계의 폭과 깊이가 있었지만 요즘에 20대 젊은 일본 만화가들이 어디까지 지금 뻗어나가 있는가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보거나 읽으면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이거 자체를 다룬 그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죠.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이 100m라는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OTT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장르 중에서는 사실 유명한 건 슬램덩크들도 있지만 사실 보신 분도 좀 계시겠지만 하이큐라는 만화와 동명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스포츠 장르는 전혀 이제 아니지만 저는 이제 어떤 무언가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장르는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탐구와 질문이 막 배어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화제작이었던 이제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도 네. 강추입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네, 강추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의 형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항상 하는데 그렇죠.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목표 말고. 네. 그걸 항상 이제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의 결도 지금 요 100m라는 만화와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박수령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만화의 마지막 권 끝에 우토 작가의 긴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좋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좋아한다라는 순수한 마음은 한순간에 식는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령 잠시나마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라는 순간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다라는 이제 작가의 말이 나옵니다. 이번 여름에 좋은 컨텐츠들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마음을 누리는 휴가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한 달 뒤에 이 만남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오늘은 우오토 작가의 100m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소령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선은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설책이 지난 네.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네. 작가 시가시노 게이고의 미스터리 투명한 나선이고요. 빨리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서둘렀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책의 저자이자 일본 미스터리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히가시노 게이고가 투병 끝에 지난 7월 23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가의 작고 소식인데 딱 작년 이맘때에 구한의 MD 소개로 가공범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로 만나서 반갑다 싶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모두가 다 놀랐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전혀 예상하지 네. 못한 일이었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정말 많은 독자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서점에서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고 있고요. 네. 그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 명실상부 미스터리 장르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거장입니다. 네. 그리고 불과 68세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던 부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향년 68세시면 한참 더 집필을 하실 수 있는 왕성한 나이였을 텐데. 그리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 부고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가 다 떠올렸던 인물이 구한의 MD였어요. 아, 그런가요? 구한의 MD가 네. 얼마나 슬퍼하고 왜냐면 저희가 알잖아요. 네. 얼마나 이 작가가 특별한 작가인지 구한의 MD에게. 네. 아마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특히 소설 분야 담당자라면 누구나 각별하게 생각할 작가일 거예요. 그리고 이를 떠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자로서 작가의 소설을 항상 즐겨 읽었기 때문에 네.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책을 쓰신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으니까요. 네. 이 책을 최대한 많은 독자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네, 저도 기운을 내서 한번 오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신간 소개와 함께 또 간간히 또 작가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하면 떠오르는 게 정말 다작, 소설을 빠르게 그것도 그렇죠? 많이 쓴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자주 독자와 만났다는 뜻이니까 팬들의 애정도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의 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가는 1958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뷔작인 방과 후가 출간된 것이 1985년 9월인데요. 그 후 지금까지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모두 106편의 작품을 내놓았어요. 네. 정말 놀라운 창작력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는데 모든 책들이 또 다 판매량이 높았잖아요. 맞아요. 지난 2023년 봄에요. 작가의 모든 책의 누적 판매량이 1억 부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그렇죠. 네. 일본 현지에서 전자책을 빼고요. 종이책 판매량만 집계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많은 책이 판매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중일을 통합한 흔치 않은 유명 인사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판매량에 더해서 소설의 완성도 또한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문자 그대로 미스터리의 제왕. 한국 독자가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 네. 이런 호칭을 붙이기에 충분한 작가였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면서 매번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높은 명성에 비해서는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아마 책만 쓰셨나 봐요. 심지어 사진도 몇 개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작가가 남긴 인터뷰를 통해서 창작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한번 요약해본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직업, 독자, 그리고 재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업은 뭐예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27살에 작가로 데뷔했습니다. 그 문학 전공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꾸준히 소설을 쓰고 독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인이라고 생각했대요. 네. 그 모든 직장인이 매일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묵묵히 글만 쓰는 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이 강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많은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독자는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첫째도 독자, 둘째도 독자였습니다. 네. 이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네. 우리 국내 언론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자신도 어렸을 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와 같은 사람도 네. 책을 멀리하는 사람도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쓴 이야기를 독자들이 즐겁게 읽을까?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네.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독자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만족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재미 꼽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요. 독자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는 쓰지 않겠다. 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철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문장도 최대한 쉽게 썼고요. 같은 이야기 구조나 트릭을 그 여러 책에서 반복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독자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신선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한 가지를 꼭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동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평범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굉장히 세심하게 묘사해요. 네. 그럼 결국 독자는 모든 인물들의 사연에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미 그리고 감동은 작가의 소설이 수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작가입니다. 오늘의 책 투명한 나선 가져오셨는데 이 책도 그런 장점들이 다 모여 있는 책이라고 소설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네. 이제부터 또 오늘의 책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지바시의 먼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남성 시체 하나가 발견됩니다. 시체의 등에는 총알구멍이 있고요. 총을 맞은 다음에 바다에 떨어진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의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동거녀인 소노카였는데요. 희한하게도 이 소노카 역시 자취를 감춰버려요. 직장에도 휴가를 쓰고 짐을 꾸려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함께 사는 남자가 죽었다. 근데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 남자 죽음에 소노카가 연관된 건 아닐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소노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네. 이 남자의 사망 추정일에 친구와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는요. 혹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력한 인물이 한 명 떠올라요. 그는 소노카의 어머니와 각별하게 교류했던 그림책 작가 나에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CCTV를 형사들이 돌려봤더니 네. 실제로 소노카와 나에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돼요. 네. 이 나에는 바로 중요한 용의자로 부각됩니다. 방금 이제 소노카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노카가 아닌 나에가 그 남자를 살해했고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도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네요. 맞아요. 형사들 역시요. 일단은 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근데 이제 CCTV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기록 같은 걸 생각하면 일반인 여성 2명이 숨어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에서 그 추리를 담당하는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담당 형사의 이름은 구사나기입니다. 그는 이 그림책 작가인 나의 뒤를 쫓다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네. 그의 대학 친구 중에서 현재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유카와 마나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카와 그리고 의문의 인물인 나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사나기는 옛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카와 마나부, 즉 탐정 갈릴레오의 날카로운 추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항상 이 탐정 갈릴레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 가가 형사와 함께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대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인기 캐릭터인데요. 그렇죠.
그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예요. 기억하실 텐데요. 네. 작년 말에 네. 그 21세기 최고의 책 특집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용의자 X의 헌신 네, 소개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그 책이 갈릴레오 시리즈의 3번째 작품이고요. 오늘 가지고 온 투명한 나선은 시리즈의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를 좋아하는 기존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 맛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로요. 이 친구인 유카와와 유카와는 학자로서도 탐정으로서도 굉장히 천재예요. 그런데 형사인 구사나기는 약간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친구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신에게는 너무 사건이 버거우니까 이 일반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하는 패턴이 이 시리즈 내내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이 투명한 나선에서도 이러한 독특한 협업이 그 반복되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는 한편 이전 시리즈의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커다란 차별점이 하나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전 작품과는 다른 어떤 차별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카와 탐정이요. 이런 탐정 캐릭터가 그렇듯이 천재이지만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추리한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아요. 네.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막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민간인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살짝 네. 넘어버려서 이 두 친구 사이에 그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약간 이 갈등이 살짝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고조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네. 유카와가 지금 이 미궁에 빠진 사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 혹시 관여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서 이 구사나기 형사가 그 친구에게 미행을 붙이기까지 해요. 항상 사건을 해결하기만 했던 이 갈릴레오 탐정이 의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뭔가 좀 확실한 변주를 준 작품이라고 봐야 되네요. 맞아요. 이 변주가 한번 들어가는다는 점에서 네.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좀 신선한 점이 더 있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설의 결말부에서 이 모든 비밀이 풀려요. 근데 이 비밀이 풀리는 과정에서 이 시리즈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 탐정 갈릴레오의 개인사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만약에 작가의 팬이고요. 네. 이 갈릴레오 시리즈를 즐겨 읽으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두세 가지 특징 외에도요.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되는 네. 정말 탄탄한 미스터리 작품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결말이 궁금해지셨다면요. 그러니까, 작가의 팬분들은 물론이고요. 네. 작가의 책을 아직 읽은 적이 없는 분들도 한번 투명한 나선을 읽어보시면 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전혀 접하지 않았더라도 이 책으로 시작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네, 시리즈이긴 하지만 중간에 어느 책을 읽어도 그래요? 걸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탐정 갈릴레오의 개인사가 처음으로 밝혀진다 그러는데 이 책 읽고 나면 비밀을 알고 다른 책들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봐도 되고요. 네. 이야기별로는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앞서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가 106편의 작품을 전부 이제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투명한 나선이 이 작가의 마지막 책인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있어요? 네. 그리고 투명한 나선이요. 지난 2021년에 공개된 책이에요. 그래? 한참 전이네요? 그렇죠. 작가의 정확히는 작가의 98번째 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 유일하게 소개가 안 된 책이었는데 늦게 번역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늦게 방금 이번 7월에 번역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작가의 모든 소설을 다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특별한 거잖아요. 100편이 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모두 번역이 출간이 되었다. 네. 그런데 마지막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작가의 106번째 작품은 다음 달 8월 5일에 일본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마지막 작품은 어떤 소설이죠? 오늘 가지고 온 투명한 나선을 잇는 네.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11번째 책이고요. 제목은 영원의 기억입니다. 뭔가 이게 마지막 책인데 제목이 네. 영혼의 기억이에요. 약간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랑 연결이 되는 제목인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읽어봐야 알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작가님이 그 투병 중에도 지피를 멈추지 않았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 몇 달 안에 출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만나볼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은 이제 딱 한 편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뭔가 아쉽네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오늘 이야기해 주신 투명한 나선을 읽은 다음에 어떤 책을 좀 펼쳐보면 좋을까요? 네. 투명한 나선이 출간되기 전에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그 독자 투표 네.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직접? 네. 권혜임님께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모든 작품 중 최고의 입문작. 첫 번째로 읽으면 좋은 책은 무엇일까? 독자분들이 뽑아주신 건데요.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7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득표수는 아니고 무순이에요. 첫 번째 작품은 1985년에 나온 첫 책 방과후입니다. 네. 역시 시작은 데뷔작부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른바 히가시노 게이고의 3대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그 책이 있어요. 네. 아기, 백야행, 그 용의자 X의 헌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아시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히트였는데. 그렇죠. 책을 안 읽는 분들도 제목은 아는 그런 네네네. 유명한 책인데 이 책도 물론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희한하게도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더 뜨거웠던 책이 있어요. 가면산장 살인사건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이 들어간 것도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이제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 네. 또 살펴봤었고요. 네. 네, 다시 듣기를 통해서 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 7번째 책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2025년도 작품 대작이자 걸작인데요. 가공범도 탑7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한의 MD와 함께 맞아요. 살펴봤던 책 다시 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7편의 목록을 보고 나니까 받은 느낌이 역시 독자의 선택은 옳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다 뽑힐 만한 책들이 들어왔고요. 이 다양한 작가의 대표작들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룬 균형 잡힌 목록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이 7작품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물론 이것 말고도 거의 100편이 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다른 작품들도 폭넓게 한번 각자 살펴보시면서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의 거장을 읽는 즐거움을 그래요.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 너무 세상 일찍 떠나서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이 있으니까 일책 읽으시면서 작가 또 이렇게 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한의 MD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도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